회사의 내조의 여왕. 네, 총무사무원을 한마디로 요약한 단어를 그래요. 들어보니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의 직업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부님들이 집에서 솔직히 하루라도 잠깐 집을 비우시면 티가 납니다. 돌아왔을 때 티가 나죠. 그래서 집에 갔다가 어디에 뭐 하루라도 일을 갔다 오거나 하루라도 네. 친구를 만나고 오게 되면요. 일단 쌓여있는 식기와 그렇죠. 싱크대에 가득 쌓여있는 것과 뭐 혹은 피자를 시켜 먹었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었거나 하는 그런 음식물에 대한 흔적과 그리고 청소 등등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은 부분이 그 주부님의 역할이 빠진 거를 바로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불편함까지 생기고요. 가족들의 일에도 지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만큼 주부들은 집에서 그만큼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내조를 할 수 있는 총무사무에서 알아볼 건데요. 가족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이 일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존재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전체 살림살이를 관할하면서 관리해주고 모든 사람들의 부서를 다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네. 사업면이 총무사무원입니다. 가정에서 네. 가정을 다스리던 우리 준마렐라 분들이 도전하기에 딱 좋을 만한 직업이네요. 그래요, 총무사무원. 그래요. 회사 전체의 살림을 관리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뭔가 정리도 좀 필요로 하고, 모든 손길, 그러니까요. 안 닿는 손길이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만큼 회사 내에서 굉장히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게 총무사무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총무사무원의 업무, 우리가 주부들의 업무를 좀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거의가 청소 쪽이고 그렇죠. 총무사무원은 글쎄요 어떤 정확한 업무가 있을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총무사무원은 회사의 자산을 관리하시고 또 그 회사 직원들, 구성원들이 편히 일할 수 있게끔 환경 조성을 위해 그 행정 지원해주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뭐 비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입과 관리 부분인데요. 사무실에서 보시면 뭐 저희가 사용하는 뭐 일반 종이서부터 사무용품 이런 것서부터 가구, 크게는 부동산까지 임대업 그런 부분들까지 모두 관리하고 구입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군요. 네. 네, 사실 새로운 직원이 이렇게 오게 되면 뭐 컴퓨터서부터 시작해서 책상 하나를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세팅을 하는 손길에도 총무사무원의 손길이 꼭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무 인프라 조성 및 관리입니다. 네. 저희가 사무적인 일을 처리할 때는 아무래도 통신 설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컴퓨터라든지. 그렇죠. 안 되면 이런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요즘에는. 이런 부분이 간단한 선 하나 끼워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래쪽으로 다 모든 컴퓨터들이 서로 원활하게 일할 수 있게끔 통신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네. 전화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네. 컴퓨터 모든 집기들이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해야죠. 네.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선은 설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까지 안 되면 큰일 나니까 네, 그런 부분들까지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있나요? 네, 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뭐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네, 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적인 일처리뿐만 아니라 그런 전반적인 살림살이를 관할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행사 아니면 뭐 그런 시무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창립기념일 관련된 행사들에 대해서 기획하시고 예약하시고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모두 다 맡게 됩니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쭉 그렇군요.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만약에 뭐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총무사무원을 찾을 아니,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이런 생각 예. 들어요. 이분 없으면 회사가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이게 총무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학교에는 총무부, 뭐 홍보부, 경영부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총무부에 속해져 있는 직원인 거죠? 총무.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래요. 막강합니다. 네, 막강합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관여를 해야 되고 정말 많은 분들과 두루두루 좋은 관계로 네네.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사무원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도전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어떤 적성을 가진 분들이? 네, 우선 느낌이 딱 오시겠지만 네. 모든 부서의 모든 우리 걸 다 엄마가 제일 관할해요. 어울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총무사무원은 네. 우리 엄마다. 뭐 이런 생각 좀 듭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잘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필수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는요. 각 부서마다의 담당 그 업무를 다 배치를 하고 이 부서에서 필요한 걸 연결하고 그리고 저 부서에서 필요한 걸 준비해주고 하다 보니까 각 부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말로써 전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활용 능력이라든가 컴퓨터 능력, 그리고 물적 자원 관리, 또한 재정 관리 능력이 좀 필요하고 네. 논리적 분석 능력까지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회사의 살림을 도맡아 하다 보니까요, 좀 꼼꼼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감내성이 좀 높으신 분이 좀 좋겠고요. 사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인사라던가 총무라던가 뭐 격리, 기획 다 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나눠져 있죠. 네, 근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보통 총무사무는 이렇게 하나로 통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업무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적 자원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이나 혹은 회계 쪽 관련해서 회계 사무 능력 같은 게 좀 있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니까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게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아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급여도 많아야 될 것 그래요. 같은데. 아니,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진짜 지금 서진 씨가 말씀하신 네. 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지만 총무사무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한두 개의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말이 있죠. 대한민국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사람이 있다. 여성, 남성, 그리고 아줌마, 엄마, 뭐 그건 이렇게. 주말을 비하하는 말인 것 근데 같은데요. 그렇지만 그만큼 일을 잘해낸다는 네. 얘기죠. 이렇게 버겁으면 저는 못해요. 그렇다면 이런 버거운 일, 우리 주말일러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좀 드는데, 일이 너무 많아서 좀 버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게요. 너무 많이 듭니다. 예. 네, 우선 답부터 드리자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사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무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은 어차피 조금 이제 적응이 되시면 어느 정도 잘 들어주고 해결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부분은 가능하실 거고요. 네네. 이제 총무사무원에서 가장 큰 일은 사무 처리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필요한 뭐 OA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엑셀, 한글 뭐 이런 부분들에 좀 다룰 수 있으시면 충분하시라고 보고요. 네.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격리 부분이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정말 전문적인 분야로 그렇죠, 나눠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도 솔직히 회계 처리라든지 가계부라든지 그 골치 아파서 못 살아요. 아예 난 싫다 못한다 네. 하신 분들 꽤 많으시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격리하면 숫자고 나하고 안 친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뭐 저희가 여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원하는 격리 파트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단순 격리 사무원, 격리 사무원, 회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윗단계로 가지 않고 단순 격리 사무원 정도의 수준을 원하세요. 그래서 단순 격리 사무원이라고 한다면 네. 그들이 하는 일들은 영수 처리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산 처리 가벼운 것들을 해서 네. 회계사 사무실까지 넘어가는 일들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어렵지 않고요. 단지 전산회계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시면 그 부분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네. 어렵지 않아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희망을 주셨어요. 조금. 저는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쪽으로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단순히 그냥 영수증 처리하고 뭐 간단한 작업이라고 하니까 좀 도전할 수 있겠다라는 용기가 조금 생기는 것 같고 우리 주말엘라 네. 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어려운데 우리 주말엘라 분들은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럼요.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말했잖아요. 총무사무원은 우리 어머니다. 정말 우리 어머니가 하면 정말 잘하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총무사무원 글쎄요, 어떤 사람들을 좀 선호하고 있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요즘 뭐 주말엘라 분들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래요?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왜냐면요. 일단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 양극화 현상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그래서 취업자들의 청년층들이 좀 스펙이 갖춰졌다면은 중소기업보다 무조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게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대기업을 가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네. 혹시 중소기업에 취업이 됐다 하더라도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맞지 않아서 혹은 견디기 힘들어서 한 달 이내에 그만두는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에서는 취업난, 그리고 회사에서는 구인난이 좀 너무 넘쳐난다고 해요. 참 이상한 현상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지 않더라도 좀 사람들이 좀 와서 좀 오랫동안 일할 수 있고 좀 푸근하게 일할 수 있는 주부 사무원들을 굉장히 많이 선호들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있던 회사에서도 회계팀이 빠졌었어요. 회계 사무원이 좀 어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좀 빠졌는데 그때 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이 9시부터 3시까지만 하고 오늘 주부를 좀 모집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훨씬 책임감이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네. 네. 그래서 조미소 컨설턴트 이제 그쪽으로 가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 만족합니다. 지금 이 직업에. 아 근데 저 그럼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사무원 이게 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집안일도 남자가 하면 굉장히 뭐라고 할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빚을 못 bar합니다. 좀 티가 나죠. 꼼꼼한 그렇죠, 그렇죠. 부분들이 있고 놓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우리 조미석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내가 총무사무원을 한다 그럼 할 수 있을까요? 본인이? 네, 의외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가 붙네요. 서진 씨는 어떠세요? 저는요, 의외로 꼼꼼한 면이 있어요. 잘할 수 있을 그래서 것 같다? 꼼꼼하고 이렇게 챙기는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덧셈 빼서 이런 거 쉽잖아요. 네, 계산기가 또 다 해주니까. 자, 좋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우리 주부님들, 우리 주말렐라 분들을 많이 선호한다고 하니까 네. 그야말로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데 그렇다면 이 총무사무원이 되기 위한 관련 교육, 또 교육을 안 받고 그냥 간다는 건 약간 좀 어거진 것 같고 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송파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중소기업 총무사무원 교육 양성 교육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파 세일센터에서 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1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올해는 4월 달에 접수를 받고 네. 6월 달에 진행이 벌써 끝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지났네요. 그럼 내년을 또 야심차게 기다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우선은 이 총무사무원이란 일이 굳이 이런 양성 과정 거칠 필요 없으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무 관련 자격증들만 좀 교육받고 네. 가지신다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크게 문제는 없으시다고 보고요. 네네. 단지 교육을 어쨌든 받으셔야 되잖아요. 자격증이라든지 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저 앞에 이제 나가 있는 것처럼 저 여성인력센터 라든지 아니면 네. 능력개발원들 네. 잘 찾아보시면 되는데 네. 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경영지원 및 행정 관련 사이트 그다음에 사무 관련 분류로 들어가서 네네.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든지 OA, 한글, 전산회계까지도 모든 것들을 망라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그렇군요.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데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네. 혹시 무료일까요? 그래 지금 많은 분들이 네. 전화를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주말일러분들 그런 거 가장 궁금해하세요. 예, 이거 이게 네. 일단 교육 어디서 받나요? 그래서 전화가 막 오면 이제 첫 번째 여쭙는 얼마예요? 말씀이 얼마예요? 뭐 이런 걸 많이 여쭙는데 네. 어떻게 되나요? 가격은? 네, 국비 지원도 물론 있지만 네. 자기 사비를 좀 드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자격증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많은 교육비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알아보시고 네네. 조금 투자한 다음에 우선 교육을 받으시면 취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뭐 자격증이 있는 부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많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국비 내일 무료. 배움 카드를 활용하셔갖고 각 지자체나 뭐 이런 거 손품 발품을 좀만 네. 파시면은 제가 장담하는데요. 무료로 배울 수 있을 확률 98% 이상 됩니다. 있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이 교육들을 어떻게 배우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을 배우게 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그래요. 네, 우선 교육 명칭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교육 명칭은 인사총무사무원 혹은 총무사무원 또는 뭐 사무실무 OA 기초반 등등 해서요. 되게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요. 일단 컴퓨터를 다루는 능력을 배우시고 그리고 또한 취업까지 연계해서 자기소개서라던가 뭐 이력서 쓰는 법, 면접까지도 스킬까지도 알려준다는 점인데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회사마다 그 학원마다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인터넷 보시고 나서 정확한 그 뭐 교육 명칭만 보고 딱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한 내용의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뭐 회계라던가 뭐 엑셀, 한글 이런 파일을 다 다룰 수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또한 주말일러분들이 아무리 취업을 쉽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기소개라던가 면접 이런 게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로 배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 학원에서 그런 것도 다들 교육을 시켜주는지 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국비 지원으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전산행위라던가 아니면은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전산 기사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으로 내일 뱀까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제가 네. 이 직업이 조금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총무사원의 경우 엑셀 또 뭐 전산회계 등 뭐 따야 할 자격증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네. 것 자체가 일단 저는 운전면허도 굉장히 힘들겠다는 사람이거든요. 기훈 씨도 컴퓨터 싫어하잖아요. 저는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제 자신이 굉장히 신선하고 네. 신기할 정도인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몇 가지의 자격증 정도를 갖추고 있어야지 이 총무사원을 할 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몇 가지라고 말씀드리면 네. 뭐 딱히 몇 가지라는 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네, 말씀이시죠? 정해져 있지는 않기 그래도 그 때문에 필요한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엑셀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엑셀과 한글 이 정도와 거기다 플러스 된다면 전산회계 정도만 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엑셀의 경우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은 1급과 2급이 있고요. 1급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액세스를 포함한 그 엑셀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2급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따야 되는 자격증들, 있으면 좋은 자격증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이런 자격증을 따르고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꼭 그 총무사무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 취업하실 때도 아마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근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여기서 또 그럼 그걸 한번 여쭤보고 예. 싶어요. 지금 뭐 어렵지 않아요, 어려워요, 막 이게 지금 막 의견이 막 서로 막 남발하고 있는데 개인차가 좀 있죠. 그래서 개인차가 네. 너무 큰데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자. 뭐든 좋습니다. 민간 자격증, 국가 자격증 다 상관없습니다. 내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뭐뭐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털어볼까요? 그래서 네. 한번 털어보죠. 그래, 서지 씨 말대로. 자, 저는 운전면허증 있고요. 저도 운전면허증 있습니다. 자, 단증이 있습니다. 단증이요? 단증 운동을 했다는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 1단증이 태권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운동도 단증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저는 일단 직업상담사 자격증과 그다음에 운전면허증과 네. 메이크업 자격증도 다 갖고 메이크업 있어요. 자격증 있으세요? 네, 그 취업 이미지 메이킹 관련하다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총무사무원으로 약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세요. 또 네. 우리 박소연 네. 컨설턴트는요? 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직업상담사 자격증하고 네. 기본 OA 자격증 하나는 네. 가지고 있고요. 조금 다른 거라면 웨딩 플래너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굉장히 독특한 자격증도 부업을 갖고 위해서 나중에 네, 정말 미래를 일정과 좀 같이 저희 준비를 미래에 다 대한 해주셨네요. 서진 씨는 어떤 자격증 있어요? 운전면허증이요. 네. 그리고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이요. 네. 그리고 또 운전면허증. 네. 운전면허증만 이제 네. 취소가 3번 됐다는 얘기죠? 갑자기 부끄럽네요. 저도 뭔가 자격증이 하나라도 좀 있어야 될 것 그래요. 같다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사실은 저 하나, 두 개 정도인데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조금 너무 자격증이 많은 거 아니에요? 하고 계속 문의 전화를 주시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네.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만 딱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시면은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래요. 반드시 어떤 자격증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있으면 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하고 교육도 받았습니다. 이제 취업을 해야죠. 취업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일단 취업 같은 경우는 사무직이다 보니까요. 사실 모든 회사의 사무직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무와 기관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요. 뭐 사람을 배치하는 인사팀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영업하는 영업부서 영업관리팀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공기업에서도 사실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좀 경력을 좀 쌓으시거나 혹은 자격증을 따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대기업이나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주부 인턴제를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CJ 리턴제 같은 경우도요. 경력 단절된 2년 이상 되신 분들만 따로 모아서 취업을 시키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런 걸 좀 지원하시면 다른 청년층과 비교되지 않고 주부들끼리 싸워서 CJ라는 대기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활용을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요, 준비가 그래요. 돼 있으신 분이라면 기회는 너무나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쭉 보면요. 네. 회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쵸. 회사에서 하는 업무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네. 그러다 보면 총무사원들은 어떤 자기 회사나 자기 부서에 맞게끔 역량을 좀 발휘해서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과자 회사인데 그렇죠. 책상에 과자 있다고 지저분하고 싹 다 치워버려요.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럴 수 있죠. 자, 그렇다면 본인의 역량에 네. 맞게끔 일을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총무사무원이라는 일은 어느 부서는 아니고요. 총무사무원이라고 있는 회사의 모든 회사들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것을 분류해서 보거나 따로 보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네. 단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서가 다른 부서로 갈 때는 조금 더 내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인사팀 같은 경우는 뭐 사람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 서류에 대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살펴보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이게 근데, 들으면 예. 들을수록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진짜로. 여기저기 이렇게 간섭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저- 챙기는 거 좋아하시고 저기 그렇죠? 왜 자꾸 총무사원 사무원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는 그 순간부터 네. 어머니가 계속 얼굴에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네, 뇌리속에 떠나진 않으시는군요. 그러니까요, 네. 참. 근데 참 보면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네네. 총무사무원이 필요 없는 회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만 잘 따놓으시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그야말로 같은데. 팔방미인이라는 그쵸. 지금 네. 이름이 잘 가장 어울리는 맞아요.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총무사무원. 그렇죠. 근무 시간이나 급여 조건. 그렇죠. 어떻게 많이 받아야 될까요? 될 것 같아요. 소금이라고. 네. 일단 근무 조건을 말씀드리면요. 보통 기업에 들어가시는 거기 때문에 기업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보통 일반적인 기업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야근이나 잔업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딱 좋네요. 정말 일반 회사의 기업 회사원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은 정시 출근, 칼시 퇴근. 맞죠? 네. 네. 그리고 휴일 같은 것도 다 쉬실 수 있고 네. 휴가제도도 나오니까요. 그 회사에 맞는 휴가제도만 나오지 다른 거는 더 이상 뭐 힘들게 하는 조건 같은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중요한 거. 그래요. 좋습니다. 수입.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네. 그렇다면은 이 총무사무원 이 전망 어떻게 예측하실지 아니, 굉장히 아직 궁금해요. 수입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근무 시간만 제가 얘기를 이 수입을 드렸어요. 안 여쭤봤어요? 어쩐 일로 이렇게 수입 얘기를 넘어가시죠? 아니 저는 드문 일인데요. 저는 이런 네네. 생각했어요. 칼시 출근 뭐 좋아요 좋아하니까 많아요. 뭐 이렇게 그냥. 그리고 하는 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야 되죠. 급여가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주말엘라 분들이 지금 귀가 쫑긋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떤가요? 솔직히 급여는 중소기업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신입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정도 선이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지만 네. 그 신입이지만 정규직으로 들어갈 경우는 그 부대 비용들, 그러니까 뭐 식대라든지 퇴직금,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는 2천만 원, 약 2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력이 쌓인다면 당연히 이 지금 금액보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자, 급여 수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글쎄 뭐 앞으로도 총무사무원이 필요 없는 회사는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누구도 그래요. 대신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의 전망 진짜 들어볼까요? 네, 일단 한국거래소에 따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상종하고 있는 상장 기업만 1,760개고요. 네. 그리고 중소기업 수가 12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모든 회사에 총무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회사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부들에게 좀 더 많은 기회를 펼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으니 여러분들에게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무사무원 전 처음부터 전망이 밝겠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이거는 의미 없는 질문이었어요. 이거는 그렇군요. 왜 여쭤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확인해보는 그래서 걸로. 확인해보는 정도. 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총무사무원 앞으로의 전망 물론 밝을 텐데 총무사무원을 희망하는 우리 주말엘라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뭐 집에서처럼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사실. 네, 어떤가요? 어떤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조금 치과하신 시간들이 좀 길죠. 그러니까 그쵸. 회사 문화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처음에는 조금은 어렵더라도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과거에서 일했던 부분, 좀 좋은 회사, 나 대기업 다녔어라든지 연봉을 좀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거기서 일했던 거는 지금 봤더니 여기는 너무 낮아. 중소기업이야 아니면 연봉이 너무 작아 이런 부분부터 생각하시기 쉬우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일을 시작함으로써 사회에 한 발 내딛는 거와 그렇죠. 네,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장점을 좀 더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들어가서 뭐 그런 규모라든지 연봉이 작지만 들어가셔서 계속 경력을 쌓다 보면 그럼요. 경력직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경력을 쌓다 보면 아무래도 한 회사의 관리직으로서 일할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그거를 꼭 노려보시기 바라고요. 네. 경력자로서 경력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요. 더 많은 커리어가 한순간에 그럼요. 생기는 건 아니죠.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할 수 창대하리라. 있도록 네. 우리 주말엘라 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총무사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